안녕하세요. 뉴욕 캐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보의 영상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모르셨던 내용이고, 또한 그 신분에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어떻게 하셔야지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이 정보 내용 끝까지 하신 다음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테니까 그 내용 함께 공유를 해주시고요. 또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또 오늘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 하시면 늘 새로운 정보, 좋은 정보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민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갖기 전에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막상 받은 다음에는 이거 무슨 종이 조각 하나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카드가 뭐가 이렇게 대단한가? 그리고 이거 위조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거 상당히 허술하다. 이런 보안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벽장 속에다 담아두고 필요할 때만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알고 기억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셜 시큐리티 카드. 한국에서는 각 개인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 번호가 있듯이 미국에서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개인 식별 번호인 사회보장번호, 한국말로는 그렇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이 제도가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 193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총 9자리로 숫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자리가 어떻게 구성이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3자리, 2자리, 그리고 4자리의 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1, 2, 3, 그리고 4, 5, 6, 7, 8, 9와 같은 형식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화번호하고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리죠. 첫 세 자리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1, 2, 3이라고 하는 첫 자리의 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소셜 시큐리티의 지역에 따라서 첫 세 자리 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001로부터 765까지가 있는데 이 숫자는 신청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001로부터 003, 003까지는 뉴햄프셔주, 004부터 007은 메인주, 이런 식으로 미 동부 지역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두 자리 수는 0부터 99까지가 있겠죠. 두 자리니까 이것은 그룹 넘버라고 하고,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시리얼 넘버와 같은 조합되어 있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넘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되어 있죠. 그것도 갱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번호와 이름밖에 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표현되지 않으며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처럼 주민등록증처럼 주소지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도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용 상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 물론 사회보장국에 그러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찰국 그리고 국세청, 신용정보기관을 통해서 입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외에 위와 같은 두 카드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체류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한 이유는 가장 앞선 이유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살면서 보통 필요하죠. 우리가 아파트나 주거지를 구할 때, 렌트라든지 또한 집을 구할 때, 그리고 전화나 유틸리티 등 이러한 또 요즘에 인터넷 등 이런 것을 신청하시거나 또 스마트폰 같은 거를 신청하실 때 당연히 필요하시죠. 한편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실 때, 또 리뉴를 하실 때,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주택 융자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또한 학자금 융자 같은 거를 신청하실 때 필요하게 됩니다. 자,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런데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첫 번째로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관련 링크는 한번 여기 걸어드리는데요. 첫 번째 카드 종류. 여러분들 혹시 카드를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카드를 정확하게 또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오늘 영상 끝나신 다음에 한번 보시고요. 카드의 종류는 이름과 사회보장번호가 적혀 있고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카드로서 이러한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자들이 자격이 됩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고용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취업을 한 상태에서 미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발급해주는 카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류가 있죠. 이것은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함께 Not valid for employment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카드를 발급하는데 국토안보부,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하죠. 이 DHS의 노동 허가 없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로서 사회보장번호가 왜 필요한지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급이 됩니다. 또한 정부 혜택을 받으려면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연방법 때문에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이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사회보장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이면 카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체 카드 발급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혹시 아시나요? 연 3회입니다. 평생 동안은 최대 10회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10번 이상은 재발급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것은 911 사태 이후에 Public Law 108-458로 인하여 발급 규정사항이 바뀐 것입니다. 911 이후에 바뀐 거죠. 그러나 합법적으로 이름을 바꿨다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 합법 신분이 아니거나 장기 체류 자격이 바뀌면 소셜은 재발급되지 않고 그 대신에 신분이 확인이 되면 그 전에 그 소셜 번호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증빙을 해줍니다. 그 증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을 다시 한번 해보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는 3가지 종류가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가지의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못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카드, 그리고 일을 하는 데에 오로지 자격을 준다라는 그 카드,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카드,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소셜 카드가 있는 사람도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은데 새로운 소셜 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셜 오피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본인의 신분 정보를 수정하고 카드에 적힌 다음 제한 사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카드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카드를 바꾸셔야지만 된다라는 소리죠. 정보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그 내용은 F1 비자, OPT인 학생 비자, H1B, L1, O1, E2, EAD 카드 등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Not valid for employment, F2, H4 등 반려자, 또 동반자 비자가 되죠. 이러한 경우들은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변경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빨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꼭 기존의 소셜 카드가 문제가 돼서라기보다는 소셜 오피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등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취업비자나 그 외의 기타 임시비자로 가지고 계시면서 사용을 해왔었던 소셜 번호는 영주권을 따시면서, 영주권을 받으시면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에 대한 부분은 바뀌지 않지만 그에 대한 신분 정보를 수정하셔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 굉장히 축하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나시는 경우가 우리 한인분들도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내용은 보고를 하시고 수정을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반드시 시민권 증서를 제출해서 새로 받아야지만 합니다. 영주권자였다가 미국 시민권이 되었으면 기존의 기록 수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보고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 신분을 수정하려면 바뀐 신분이나 시민권 증명을 하는 서류를 보여주셔야지만 합니다. 시민권 받을 때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서 영주권자일 때와 미국인이 된 후에도 똑같은 한국 이름을 사용하지만
한국인 소셜카드와 미국인 소셜카드는 효력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즉 신분 변경이 됐는데 불구하고 소셜 시큐리티 데이터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틀리게 된다는 소리죠. 영주권자인 때는 한국인 신분의 소셜카드였고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미국인 소셜카드로 신분이 변경이 되므로 영주권자 때 누릴 수 없었던 투표권과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미국인으로서 누리게 되므로 소셜카드의 효력은 영주권자일 때와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받으면 소셜카드를 바꾸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소셜 사무국에 가셔서 미국인 소셜카드를 신청하시면 1주에서 2주일 정도 후에 우편으로 카드가 도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인데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니 다른 분들의 말을 믿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민자들은 비이민 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자가 됐거나 영주권자에서 귀화 시민권자가 됐을 때 사회보장국에 가서 이민 신분을 업데이트 해야지만 된다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미국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 정부 내 각 기관에서 사회보장국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 있다냐면 사회보장국 데이터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 불가 통보를 받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가 처음 신청할 때는 취업 불가라고 적힌 카드를 발급받았지만 훗날에 영주권 등을 취득했다면 취업 불가란 말이 없는 대체 카드를 신청하셔야지만 됩니다. 다만 이때의 소셜 번호가 변하지 않았는지 변했는지 그대로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민 신분을 업데이트하려면 거주 지역에 있는 사회보장국 사무소에서 영주권이나 미국 여권 등을 소지하고 가서 신청 양식을 적어내면 컴퓨터로 즉석 업데이트를 해주며 24시간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도 수정이 됩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이민 신분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가 큰 낭패를 겪고 있는 경우는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때의 학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펩사, 우리가 펩사를 신청하는데 그 제출할 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모르고 계셨다가 대학 학교의 학비 보조금만 신경 쓰시다가 부모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넣으시면서 그 전에 이민 신분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큰 곤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을 구입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요. 누구나 이민 신분을 확인받는데 고충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영주권 번호, 그리고 시민권자임을 기재하게 되고 즉석에서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자격 여부를 판정해 줍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국 데이터베이스에 이민 신분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면 온라인으로 불일치, 확인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즉각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내용 잠시 단순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전에 얼떨결에 시간 모르고 또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내오셨으면 영주권을 그 사이에 받으셨고 또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영주권 때와 시민권 때와 모두 소셜 시큐리티의 인포메이션, 정보 내용을 바꾸셔야지만 된다라는 사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사태로 소셜 시큐리티의 오피스마다 다소 예약하기가 힘들고 또 예약이 미뤄지고 어떤 곳은 예약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두셔서 여러분들이 예약을 꼭 하셔서 나의 소셜 시큐리티 내용을 업데이트를 꼭 하셔서 추후에 사회보장국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이민국으로서 진행을 낼 수 있는 이민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그리고 대학 보조금 등을 신청하는 그러한 경우들 이러한 경우들의 낭패가 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 하나 또 팁을 드린다면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모기지를 받으실 때에도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 있는데 왜 나는 이자율이 틀리냐 왜 나는 승인을 못 받느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 키다리쌤과 함께 하신 이러한 정보 내용 꼭 알고 계셨다가 주변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함께 공유하시고 탄탄한 이민 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슬기로운 이민 생활을 늘 함께 하시는 뉴욕 키다리쌤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안 하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